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모습 중에서 시장에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표준이자 대표성으로 설정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뉴라이트 이론가들 다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적 인간만 보고 시장적 인간만 보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다인 줄 아는 거죠. 인간 모습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19세기, 그러니까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폐기됐어요.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간관, 이런 식의 경제 이론은 계속 공황이 거듭되게 만들고 1929년 세계대 공황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또 그 공황을 극복한답시고 공황을 이겨내려고 경제난을 극복한답시고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채택한 방법이 전쟁을 내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수정자본주의 또는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러던 시대였었는데 또 그 경제가 또 좀 불황이 오니까 뭐 영국에서 노조 때려잡자, 대처의 이제 강성, 노조 때려잡기, 노동당 파업이 영국 경제를 망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조 때려잡고 시장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근데 이 신자유주의는 말이 신자유주의 사실은 이건 이제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 이전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였어요. 경제 자유주의였고. 거기다가 또 이른바 19세기 말 1853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찰스 다윈이 종회기원을 출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른바 종회기원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비롯된 경쟁 만능주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적자생존, 우승열패라고 하는 이 생존 경쟁이 모든 생명체를 진화시키고 이 생존 경쟁이 인간도 진화시키고 인간 사회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하고 이제 사회진화론을 결합한 그런 이제 이론이 19세기부터 2차 대전까지 세계를 지배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의 인간론을 다시 갖고 오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해요. 틀린 말 아니죠. 누구나 자기 이익을 이기주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택하는가. 그리고 이런 이제 이익을 서로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려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장소가 시장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욕망이 부딪히는데 서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양보할 거냐. 누구나 더 싸게 사고 싶고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데 이걸 조절해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고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아담 스미스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섭리와 같은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신의 섭리를 자연법이라고 불렀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연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양심법이에요. 인간의 양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 또는 억지로 물건을 싸게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시장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킨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이제 결과를 안겨준다. 대체로 이런 식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권력도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거기 도둑놈이 있다든가 이런 걸 잡는 일은 필요하지만 각자 자기 판단을 갖춘 사람들끼리 합리적으로 흥정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격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유통되는 물건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경쟁론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고 장소이고 여기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의 표준이고 그리고 인간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모습이 인간성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 앞에까지 좀 어렵죠. 이제 거꾸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빼놓았어요.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진, 먼저 유형론으로 가보죠. 인간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안 보여요. 동물과 개는 이렇게 무슨 개는 요즘 이제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보면은 개 나쁜 버릇 고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워 보여요. 잘 안 되는 개들도 있지만. 동물은 같은 작업에 대체로 같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 반응 형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똑같기만 한다면 인간을 가르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첫째 유형은 자기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에 들어가서 건지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A형이라고 하죠. 두 번째 유형은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구해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찾으러 다닌다든가 어디 튜브를 구해서 던져준다든가 그죠? 세 번째 유형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동동 그러면서 저거 어떻게 누구 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 자기는 안 구하고 이 정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유형. 수영도 못하는 게 왜 물에 들어가서 저런 일을 당하나? 라고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유형이 달라요. 인간은 첫째로 유형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다면적이에요. 다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할머니가 콩나물 파는데 100원, 200원 깎아달라고 그래요. 참 각박하다, 그죠? 할머니가 나와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데 좀 그냥 더 주고라도 사지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는 그렇게 물건 싸게 사고 시장에서는 각박하게 굴다가 그죠? 연말에 아니면 이제 어려운 고아원에 몇백만 원씩 기부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 팔면서 10원, 20원 가지고 악다구니 쓰던 그 욕쟁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몇 억씩을 어디에 기부를 해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고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직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고 아니면 공공사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 달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양아치 된다고. 그가 예비군복을 입고 있는지 어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타심을 보이는 공간에서 이타심을 제대로 보이는지 인간은 다면적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서 유형으로 보자면 시장에서 다섯 번째 유형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른 공공장소에서 어떤 위험한 장소에서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옛날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이런 여러 유형 중에서 어떤 인간 유형을 모범으로 정해 왔느냐는 거예요. 모범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이제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지하철역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도 같이 내려가서 끌어올리지 못해요. 손이나 내밀어주면 그나마 나은 사람이고 여기 사람 떨어졌다고 소리나 질러주면 그래서 보통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인간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나 이런 소리 하는 인간은 좀 인간이 아닌 거죠.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시장 경제론에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장이 확대 발전하는 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빠지다 보니까 시장형 인간을 인간의 표준으로 삼아요. 시장형 인간. 그걸 시장주의자라고 그래요. 가끔 이제 이 정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시장주의자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좋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시장주의자란 다른 말이 아니라 시장이 역사 발전을 일으키고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공간이고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시장에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을 인간의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기적이 돼요. 어디나 누구나. 그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드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인간의 표준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밖에 다른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보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장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시장을 확대시키고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이 바로 역사 발전의 과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